세대 간 갈등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가요, OECD 국가 중에서 7위라고 해요. 그리고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은 27위, 거의 최하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세대 간의 소통과 하나 되는 것보다는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집안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또 회사에서도 상사와 아랫사람들이 갈등들이 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한 권의 책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요즘 것들과 옛날 것들의 세대 공존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허두영 소장이라는 분이신데요. 요즘 것들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데이비드 스톤 대표라고 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데이비드 스톤은 다윗의 물맷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대 소통 컨설턴트이신데 많은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좁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해법을 많이 강연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먼저 경고하면서 시작합니다.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다. 듣지 않고 말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하고요. 버리지 않는 기득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만 의지하고 있을 때 누구라도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나이도 상관이 없대요. 과거에 갇히고 나에 갇혀 있고 권위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언제라도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참 무서운 말인데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 서로가 어떤 때 꼰대가 될 수 있고 또 선배 입장에서 후배가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잘 기술해놨어요. 재미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서열주의자. 먼저 주민등록증부터 확인하는 거죠. 호구조사하고 서열 정리를 먼저 확실히 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 마이크로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아주 세세한 데 집착하는 거죠. 오탈자, 띄어쓰기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선배들. 그 다음에 인터셉터, 가로채는 거죠. 이런 후배들이 다 있는데 공을 자기가 가져가는 선배들. 그 다음에 재미있습니다. 음란마귀들.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선배들. 답정너. 모든 업무와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지만, 심지어 식사 장소에 가서도 메뉴까지도 꼭 자기가 정해야 되는, 그래 직성이 풀리는 선배들. 또 스크루지들. 회식이나 티타임 했을 때 기분 좋게 한턱 내는 법이 결코 없는 선배들. 그다음에 얼리버드. 일찍 일어나는 새죠. 가장 먼저 출근해요. 부지런한데 다른 사람들도 자꾸만 부지런을 강요하게 만드는 선배들이 꼰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선배들 입장에서도요, 화나게 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후배들. 업무 지시 이외에는요, 의견도 없고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만 하는 이 수동적인 후배들, 선배를 화나게 한다는 거죠. 또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후배들, 마주치고도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표정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해맑은 영혼의 후배들. 카페나 식당에서 모처럼 선배가 한턱을 내는데 눈치 없이 혼자만 아주 비싼 메뉴를 주문하는 후배들. 그리고 보고 체계를 무시해서 자기 직속 선배 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손이 상사에게만 보고하는 후배들을 선배들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서로의 유형 속에서요, 현장에서 이런 언어들이 발생한다는 거. 이럴 때 불편을 서로 간에 느낀다는 거죠. 첫 번째, 왜 청소를 제가 해야 되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네가 소중해, 네 의견은 중요해 라고 하도 많이 들었다 보니까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반면에 선배들은 의무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무감이 강한데 이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사 순서를 꼭 지켜야 되나요? 선배들은 장유유서, 또 군대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서열의식이 강해요. 하지만 후배들은 이 평등의식이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후배들은요, 비합리적인 지시도 따라야 되나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 선배 세대들은 행동주의예요. 하라면 하는 거죠. 하지만 후배들은 이 설명이 뒤따라야 돼요. 한 예를 들면 금요일 오전에 갑자기 지시가 떨어지는 거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주말에 다 나와. 그럼 선배들은 그냥 나와요. 하지만 후배들은 주말에 여행 약속을 잡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와야 되는지에 설명이 안 따르고 그냥 하라고 했을 때 갈등이 쌓인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배 세대들은요, 관계가 중요해요. 하지만 후배들은 업무 자체가 중요한 거죠. 관계가 중요한 선배들은 때로는 그냥 업무를 막 몰아치다가도 회식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후배들은 일하는 업무 과정 가운데 불합리하면 회식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배들은 생산성이 최고예요. 하지만 후배들은
창의성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두 세대가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데요. 선배들은 일단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관점을 전환하고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고요. 측은지심, 나도 너만 할 때 사실 그랬어 라는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들을 선배는 후배들과 좀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밀착해서 각각의 개인의 공간, 개인의 개성을 자꾸만 무마시키려고 하지 말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후배들은요,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선배 세대들이 해놨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좋은 것들이 있다면 좀 받아들이고 이어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지 말고 또 과감히 도전할 필요도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 조직과 이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실제적인 좀 조언들이 이 책에 들어가는데요. 선배 세대들은 얼굴 대 얼굴, 면 대 면으로 만나는 것에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후배들은 심지어는 사직서를 낼 때도 그냥 카톡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업무도 다 카톡으로만 처리하고. 자, 그러지 말고 이 선배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면 대 면, 직접 얼굴을 맞대는 시간들을 좀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이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를 이해하려면요, 이런 예가 나왔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후배들은 메일을 보냈으면 정확히 업무를 전달한 거예요. 하지만 선배들은 메일만 보지 않거든요. 한번 메일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후배들은 정확히 메일만 보내도 업무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업무 위주로 돌아가는 후배들의 패턴들에 대해서도 좀 공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야 될 직장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런 게 아주 중요했대요. 고객이 왕이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들의 경험, 직원이 우선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누적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을 때 결과적으로 이 고객들 또 사회에 이 회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 같아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종은 상전을, 상전은 또 종을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사회,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이 책 보면서 이 책은 좀 두고서 틈틈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 패턴, 또 사고 패턴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살펴보면서 내가 이럴 때 꼰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후배들도 이 책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선배 세대와 함께 일한다는 것 무조건 내 위주만이 아니고 선배 세대가 이렇게 해놨던 좋은 장점들, 그들의 일하는 패턴들 속에서 배울 건 배우고 또 새롭게 할 것들은 새롭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이 책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지만 모든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권의 책,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 책 한 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저는 또 좋은 책 한 권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